보니까 쉬는 시간에 자꾸 이제 짤과 코미디의 향연이 오갔는데 다찌마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찌마을이 한 줄 평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웅님은 한 줄 평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셰익스피어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셰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라는 그게서 나온 말인데 네. 온 세상이 부대이고 모든 남녀는 그저 배우일 뿐이라는 말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중간에 나오는데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의도된 장면에서 웃는 저조차 이 그게 일부 같다는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물알체가 되셨군요. 이 경우에는 물알체보다는 정말 물알체가 됐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예 그냥 그렇게 웃는 관계까지도 이 영화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또 왓챠 파티로 봤으니까 이제 웃을 때 다 채팅으로 막 크크크 이런 거 치면서 보니까 맞네요. 그런 남이 웃는 걸 보면서 또 제가 웃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웃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 영화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셰익스피어의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오, 되게 와닿는 한 줄 평인 게 사실 제가 이거 팟캐스트 준비하다가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을 맨 처음에는 영화는 기억이 만든다라고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왓챠 파티로 다 같이 본 기억이 되게 좋아서 이 영화를 더 좋게 생각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개그의 컨셉을 형성하게 된 그 배경이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가족끼리 다 같이 재밌게 본 영화의 장르를 제가 지금까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떠올려 봤을 때 영화라는 것은 영화를 같이 보았던 그런 기억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원웅님의 한 줄 평이 되게 와닿습니다. 하경님은 어떤 한 줄 평을 쓰셨죠? 저는 이제 뻔뻔한데 그게 또 밉지는 않다라고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영화가 아까 챕터 2에서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되게 뻔뻔해요. 뻔뻔한 영화인데 그게 영화의 매력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영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게 더 재밌었어요. 네. 오히려 저퀄리티 뭐 비영화라고 해서 그냥 정말 대놓고 B급 영화식으로 이제 서사를 나가고 뭐 연출을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화려하고 재밌는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도 하경님과 되게 비슷한 뉘앙스의 한 줄 평을 남겼는데요. 재밌으면서도 재미없고 촌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독특하지만 또 진부한 영화, 이게 코미디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좋아요를 누른 감상평이 있는데 네 글자요. 나무님이 남기신 네 글자인데 미친 영화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재밌고 그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영화라서 다들 재밌게 한 줄 평을 써주신 것 같더라고요. 다찌마을이가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의 패러디 또 어떤 시대의 영화를 따왔다, 차용해왔다라는 느낌이 강한지라 뭔가 매니아층이 있을 법도 하고, 그리고 패러디물이다 또는 B급 영화다, B무비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B무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B급 영화 또는 B무비라고 하면 어떤 영화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패러디물들을 되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뭐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라던가 킹스맨도 되게 B급 영화 감성이 강하죠. 예. 맞아요. 어떤 영화들이 있을까요? 데드풀도 되게 추천을 많이 받더라고요. 예, 데드풀도 근데 사실 B급 영화라고 하기는 뭔가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해서 저는 이제 그 킹스맨 감독의 전작인 키게스라고 하는 작품이 좀 B급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B급, 그것도 사실 B급이라고 진짜 B급이냐라고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고 맞아요.
해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패러디 영화로는 새벽의 저주라고 하는 좀비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패러디한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가 패러디가 된 거냐면 원래 좀비 영화가 나오면은 좀 어린아이나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1차적으로 희생당하잖아요. 네. 신체적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이 총기를 꺼내가지고 오히려 좀비를 막 학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비물을 좀 좋아하는 저로서 되게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던 영화였습니다. 하경님은 어떤 B무비를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오버 시리즈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B급 무비였고요. 네. 이게 말씀 주신 대로 B 영화가 어떤 자질 때문에 B 영화로 분류되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대놓고 마이너한 그런 개그 코드를 노린 그런 영화들을 B급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행오버 특히 원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예전에 봐서 그런지 지금 다시 보면 되게 갈 길이 먼 그런 영화가 되게 저질이고 대놓고 저질이고 그런 영화 그런 유머도 있고 화장실 유머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가볍게 뭔가 볼 수 있고 뭐 그런 관념적인 생각 없이 가볍게 보면서 웃고 그냥 영화를 다 보면은 훌훌 털고 그냥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좀 깔끔하게 영화가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남기지 않는 영화여서 저는 그쵸. 좋아하는 B급 영화였습니다. 깔끔하게 웃기는 영화. 깔끔하게 머리에 힘을 풀고 보면 좋을 그런 웃긴 영화였어요. 맞아요. B급 영화 또는 B무비에 대한 기준이 되게 조금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되게 동의하는 지점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B급 영화를 B급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대표작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정의 내리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B무비는 원래는 저예산으로 그런 원래 메인이 되는 영화에 같이 격가지로 붙어서 상영하는 영화로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킬빌 굉장히 호화로운 캐스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영화고 뭐 킹스맨도 마찬가지고 되게 품이 많이 들고 큰 스케일의 영화인데 그런 개그 코드라던가 아니면 스토리라인이 조금은 메이저하지 않다라는 마이너 감성이 있다라고 해서 B급 영화라고 구분을 짓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에 급하게 B급 영화라고 검색어를 쳐보니까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지금 B급 영화로 분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저예산 B급이라고 해서 저예산이다라는 공식은 이제 좀 무너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다치마을이도 저예산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로케이션 위 그렇죠. 용평 리조트 그러니까 그 스토리라인에 치고는 저예산이지만 왜냐면 뭐 스위스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쵸. 하지만 용평 리조트를 대관했다. 대관했다. 그쵸. 비싸죠. 대관령 양떼 목장을 빌렸다. 그러니까 크긴 큰 거죠. 그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파이물을 좀 유쾌하게 비틀은 B급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아까도 하경님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영화인데 미란다 하트가 나왔던 스파이라던가 너무 재밌죠. 아니면 나를 차버린 스파이라는 아. 여성 더비가 나오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리고 그 아예 대놓고 패러디한 영화 중에 트와일라이트라는 칭릿 영화잖아요. 되게 하이틴 영화인데 그걸 이제 또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파이어 서커라는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되게 패러디를 주로 하는 그런 감독이 만든 패러디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엉성한 재미인 거죠. 패러디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B급 영화라는 것이 정제되지 않고 되게 투박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재미가 또 B급 영화의 재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치마을이라는 영화로 다시 돌아와 볼까 합니다. 다치마을이 악인이여 지옥행 열차를 타라.
지금까지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화장실 개그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리고요. 좀 그랬어요. 맞습니다. 화장실 개그는 저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일본어랑 중국어를 이제 배웠어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언어 비슷한 언어를 말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원래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지를 다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말을 패러디한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게 별로 웃기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한중어가 그렇게 막 네네. 재밌진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유튜브 중에서도 이제 강유미 맞아요. 코미디언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세연님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좀 한본어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영상을 이제 올리는데 주변에서는 재밌다고 해서 보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또 재미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 두 분 다 이제 일본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중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랑 어떤 부분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한국어 화자가 보면서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아 맞아 일본어는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이제 웃음 포인트를 아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되게 애매한 일본어 느낌으로 맞아요. 들려서 그래서 이제 그냥 잘 못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유쾌하게 웃고 나서도 조금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터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터키즈 언더블럭에서 지금은 트리키즈가 됐지만 트리키즈 언더블럭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어떤 터키 국적의 분이 댓글을 다신 거예요. 사실 터키에서는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 근데 터키라는 것을 앞에 내걸고 그렇게 터키스럽게 이렇게 희화화하는 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아서 댓글을 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반응을 보고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따라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칭칭총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하면 되게 오펜시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나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민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코미디라는 게 상대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고 그런 모습을 극대화하거나 희화화하는 거다 보니까 공격성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격성만을 가지고 사람을 웃기려고 하면 거기서 오는 뭔가 불쾌감이라던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표방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내포한다던가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쉬웠던 점은 영화 자체의 스토리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루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부터 그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각성하는 단계에서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캐릭터를 굳이 써야 했나? 각성하는 단계가 그렇게까지 길게 나왔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자체의 코미디적 요소는 되게 재미있었지만 좀 긴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파트가 저는 이제 원래 그 중국 그 쌈마이안 무협지 감성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서 그 파트는 오히려 되게 이런 부분에서 좀 변주를 줬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딱 밧줄 던져가지고 이제 채찍 막 팔에 감아서 싸우는 그런 액션씬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하면서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그 한중일 3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어설픈 한본어, 한중어로 이게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 꼭 들어가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영화의 장점이기도 했는데 너무 캐릭터랑 그 영화 플롯이 전형적이었어요. 그래서 좋았던 거는 단순하니까 뭐 잠깐 맥락을 놓쳐도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상은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봐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어느 순간 흑막이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뭐 그럼 나중에 또 나오고 각성을 하겠지 그럼 또 각성을 하고 맞아요. 그게 좀 반복이 돼서 좀 전형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시대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강력한 남성 히어로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이드킥식으로 도와주는 여성 조력자, 이 구조가 너무나도 제가 자주 봤던 정말 신물나게 봤던 구조이고 그래서 그게 좀 그냥 지금 2022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그랬어요. 너무 전형적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이 영화의 좀 그쵸 가장 강점이자 부분이 되기도 한 게 이 전형적인 시나리오에서 이 중간에 과정의 변주를 어떻게 두냐에 초점이 있는 영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나리오의 그런 플롯의 그 진부함이라는 맞아요. 거는 피할 수 피할 수 없는 없어요. 부분이니까 또 큰 가지는 정말 이렇게 전형적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좀 루즈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이제 감독 의도 자체가 그거기도. 70년대 영화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니까 음. 오히려 더 옛날 그 플롯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도 있을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 평점을 매긴 사람들이나 코멘트를 단 사람들을 보면 같은 이유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거 이 이유 때문에라도. 네, 그 디테일에서 이제 이 달라진 파트를 이제 포착을 해서 거기서 웃기 시작하면은 이 영화가 재밌는 영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보단 영화의 큰 줄기가 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영화 스토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그냥 옛날에 엄청 뻔한 얘기인데 이게 뭐가 웃기다고 뭐가 재밌다고 보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영화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맞아요. 또 웃음이 워낙 개인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이 내가 웃기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남이 웃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긴 영화, 남한테는 웃길 수 있지만 나한테는 웃기지 않은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를 보고 너 그런 거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꼽주기? 그랬구나, 그런 영화 좋아하는구나라는 이것도 꼽주는 것 그건 또 꼽주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영화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런 영화 좋아해 하면서 웃음 코드를 공유하는 시간도 되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다찌마와리를 별로 안 좋아했던, 별로 좋게 보지 못했던 그런 mem버가 있었으면 그 사람의 의견을 그 봤을 사람의 텐데.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람은 어떤 점을 안 좋아했는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을 텐데 좋아하지 않으니까 출연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런 그리고 생각을 이제 못했네요. 이게 이 영화의 성격이 너무 초장부터 확 드러나다 보니까 음. 그냥 딱 보고 첫 시퀀스를 보고 이게 취향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끌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걸 참고 이제 보지 않는 이상은 뭔가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밌었던 걸요. 다 4점, 3.5점씩 그렇습니다. 줬으니까요. 저희 멤버들이 되게 용기 내서 이 영화 재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이 영화가 어떻는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취향은 어떤지, 코미디는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의 영화 다찌마와리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유쾌하게 여름을 나와봤는데 7월 달에는 장마홍련으로 오싹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고 8월 달에는 다찌마와리 악인이여 지옥행렬 차를 타라라는 정통 코미디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9월의 영화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9월의 영화는 뭐죠? 하경님? 왕의 남자입니다. 하경님 정말 좋아하시는 왕의 남자인데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게요. 좋습니다. 네, 9월의 영화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월달 컨텐츠는 8월 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한 달 열심히 살고 9월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 안녕. 이거 다찌마와리식 엔딩 뭐 이런 거 없나? 뭐지? 변사가 하나? 그냥 갑자기 끝나지 않아? 그래? 그냥 뭐 중간에 이제 끝 이런 느낌 아니었나? 아니 안녕히 그 아, 단어 나오잖아. 안녕히. 안녕. 안녕히.